이런 표지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울시 번화가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표지판입니다. 바로 스몬비족의 안전을 위한 경고판인데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는 보행자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잦아지자 국가 차원에서 단속에 나선 것입니다. 최근 4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보행 중에 난 사고가 무려 76%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사용법은 건강하십니까? 미디어 바로보기 프로젝트 좋아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대겸입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실 전문가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연구위원 김아미 박사님, 놀이치료사 김희진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미디어 바로보기 프로젝트 좋아요 9번째 시간. 이번 주제는 우리들의 스마트폰 사용법입니다. 자, 앞서 시작은 조금 어둡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스마트폰에 빠져 산다는 거 꼭 나쁘기만 한 건가요? 스마트폰, 특히 이제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는 걱정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 연구자들은 스마트폰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위기도 있지만 기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거의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디지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통도 할 수 있고 활동도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쌓아둘 역량도 있고요. 근데 무조건 막는 것보다는 잘 쓰게 도와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서 제가 얘기한 스몬비족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스몬비족? 이게 뭐지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스몬비족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에 몰입하여 걷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스몬비의 연령대가 계속해서 내려가서 요즘은 스몬비 키즈라는 말도 탄생하게 됐어요. 특히 아동의 경우에 성인보다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 그 순발력이 떨어지는데 손에 스마트폰을 같이 들려 있다면은 큰 사고로 불러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때보다 아이들의 체형부터가 다르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렇게 이런 자세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숙여서 많이 보잖아요. 그 습관이 거듭되다 보면은 이른 나이에 척추, 경추에 변형이 생겨서 척추, 경추, 어깨 부위에 신경 자극이 있고 손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자신의 눈높이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장시간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1시간에 한 번 이상 정도는 어깨랑 목 스트레칭을 꼭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사실 스마트폰에 빠져들면 1시간이 금방 가게 되잖아요. 저는 누구를 기다리고 그럴 때 스마트폰이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니까 계속해서 이 폰을 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니까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과의존이라는 게 너무 오래 쓴다고 해서 과의존이 아니고요. 스마트폰을 씀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스마트폰을 써서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어렵다. 그럴 때 과의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과의존하게 되면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교감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실질적으로 상대방을 또 오해하게 되고 질투 또는 화를 내는 일도 생기게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스스로 스마트폰에 얼마나 의존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처럼 이렇게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두 분은 몇 점씩 나오셨나요? 저는 좀 낮게 나왔어요. 몇 점 나오셨어요? 14점이요. 14점이요? 와. 저는 그거보다 높게 나와서 20점 나왔습니다. 20점. 와, 두 분보다는 제가 확실히 높은 것 같네요. 저는 22점 나왔었거든요. 자, 지금 저희들이 해본 것처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 쉼센터에 들어가 보시면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아동을 관찰하는 경우, 하나는 부모님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태도에 대해 점검하는 테스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꼭 한번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스마트폰과 연결된 리터러시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혹시 평소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시는 편인지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좀 많이 사용하고 잠잘 때 빼고 거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도 보고
그리고 이제 SNS. 멀리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같이 많이 못 만나기 때문에 서로 뭘 했는지 서로 공유도 하고 뭘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소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가 보고 배울까 봐 그런 면도 제가 인지는 하고 있지만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자면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스마트폰 잠시 내려놓고 책을 읽어주던가 그거를 조금 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기 반성. 쇼핑이나 주로 쇼핑 앱을 사용하세요? 네, 그 정도 들고 있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에 스마트폰을 좀 과도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있나요? 네, 가까이 있죠. 아빠죠. 근데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필요 이상으로 사용을 해서 몸이 조금 아프다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거를 많이 봐요. 눈을 많이 피로해하거나 어깨 같은 경우를 왜 굳이 저렇게까지 많이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있죠. 아이랑 놀아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 얘기는 하지만 스마트폰을 하는 거 참 그 시간만은 또 아빠에게 있어서만큼은 본인 나름의 힐링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자꾸 웃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아이랑요? 네. 오. 뭐 스마트폰과 요즘은 연결 다 할 수 있잖아요. TV랑 연결을 해서 아빠가 하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폰 하는 것까지 우리 아이와 함께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온라인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님이랑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로피를 같이 본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캐릭터들을 같이 키운다거나 소통의 거리가 또 하나가 되니까 뭔가 스마트폰을 하더라도 개인만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은 때로는 뭐 같이 일주일 중에 며칠은 혼자 또 일주일 중에 며칠은 같이 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집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집에서 아빠요. 게임도 하고 일하는 것도 조금 하고 그래서 엄청 많이 해요. 세빈이 평소에 스마트폰 사용해요? 엄마가 못하게 해요. 엄마만 봐요. 그러면 세빈이는 스마트폰 엄마가 주면 뭐 하고 싶어요? 유튜브랑 틱톡이요. 틱톡? 네. 그러면 집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아빠 있을 때요. 아빠가 많이 사용해요? 네. 그럼 아빠가 스마트폰 안 사용하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랑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주로 가정에서 아빠가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들도 소외감을 조금 느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이 퇴근 후에 쉬어야 한다고 이제 소파 방에서 아이들과 분리가 돼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휴대폰으로 다른 것을 하는 아버님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은 그런데 아빠랑 놀기를 원하죠. 그래서 아이들과 정서적 거리를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게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스마트폰 한번 잡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저에게도 큰 문제인데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와 소통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이 갈까요? 직접적으로 눈을 보고 직접 대화를 하지 않게 되면은 정서적 거리가 멀어져서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대화를 문자로 아니면 톡으로 하는 것이 더 편안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전달하는지 서로가 모르게 되니까 부모님이 시간을 가져서 대화를 나누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 아이들은 그 스마트폰의 과의존의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해서 되도록 이 스마트폰을 천천히 사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딱 생각해보면 늦게 접하게 되니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솔직히. 아이가 스스로 자기 조절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또한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전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엄마와 아빠와 아이가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경험을 해보는 거죠. 연습을 하고 난 후에 구매를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전문가의 의견 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선생님 말씀해주신 네. 내용이 그 미국의 그 커먼센스 미디어라고 저희가 등급제 할 때 잠깐 소개시켜드렸던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의 미디어에 관한 여러 가지 가이드를 주는데요. 딱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살에서 4살 정도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직접 사주기보다는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걸 같이 써보자. 네. 써보면서 아 이거는 내가 지금 사진을 찍는 거야. 이거는 내가 앱을 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엄마 아빠 핸드폰을 같이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이 정도 되면 우리 아이가 책임을 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수를 할 수 있겠다라는 네. 판단이 들면 그때 한번 사주는 것이 좋고 그리고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또 아이가 언어를 잘 이해하는 아이이면은 빨리 좀 사줘도 되지만 언어 발달이 늦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빨리 사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폰의 이용을 권장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권장한다고 하기보다는 네. 아이들이 이제 어린 나이에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사주셔도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또 가지고 노는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건강하게 접할 것인가를 고민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어떤 좀 자료를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워낙에 그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핸드폰을 언제 사줘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그 커먼센스 미디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뽑아줬거든요. 핸드폰 사주기 전에 부모님들이 이 질문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네. 결정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질문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핸드폰을 사주기 전에 해볼 질문들. 아이가 책임감이 있나요?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인가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해당되시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방송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이가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편인가요? 안전 문제로 아이와 계속 연락을 해야 하나요? 아이가 친구들과 쉽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상황인가요? 아이가 핸드폰을 책임감 있게 사용할 것이란 판단이 드나요?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는 문자를 보내지 않고 참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아이들에게 핸드폰 사용 시간이나 앱 사용 시간을 정해주면 지킬 수 있나요? 문자, 사진, 비디오 기능 등을 책임감 있게 쓰고 다른 친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네, 자, 이런 테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박사님이 준비한 테스트를 참고해 보시면 우리 아이가 이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 테스트를 통해서 그 수치를 한번 매겨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리터러시 활동 계속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건강 지킴이 선생님들 다 모이셨나요? 네!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노아 선생님 모셨습니다. 박수! 자, 우리 이영미 선생님 모셨어요. 짝짝짝짝. 안세비 선생님 모셨습니다. 박수! 짝짝짝짝. 자, 우리 정윤서 선생님도 모셨습니다. 박수! 짝짝짝짝. 자, 이렇게 우리 스마트폰 건강지킴이 선생님들을 모셨으니까 네. 우리 이제 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결과지를 보고 함께 차방전을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네. 앞에 있는 결과지를 보고 우리 결과지. 선생님들께서 특별 처방을 한번 대장금이에요, 내려주세요. 대장금. 시작. 보세요. 우리 세빈 선생님은 처방 다 내리셨나요? 네. 처방을 다 내리셨으면 처방전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의 약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약을 만들어 줄 건데 약을 만들어 주려면 약 속에 약이 필요하대요. 약 속에 안에 성분들이 필요하대, 다양한. 네. 자, 여기다가 직접 사랑의 약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써줄 겁니다. 거기에 특별 처방 있죠? 그 특별 처방을 여기 노란색 종이에 옮겨 적어주세요. 선생님들 그러면 예쁘게 알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쁘게 접어주세요. 뭐라니까. 접어주세요. 잘 접었나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랑의 약을 만들어 보겠어요. 네. 자, 넣어서 꽉 닫아주세요. 사랑해요. 자, 잘 만들어졌나요? 네. 자, 어디 보여주세요.
약이 잘 만들어졌나요? 네. 자, 그럼 약은 여기 통에 담아주세요. 안전하게 약을 배달하려면 지켜줘야 됩니다. 결과지를 보고 특별 처방을 한번 내려볼 거예요. 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앞으로 모셔서 함께 처방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빈 선생님 나와주세요. 세빈 선생님이 내린 처방 좀 볼게요. 오, 강아지님은 스마트폰 일반 사용자분이시군요. 건강한 스마트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러면 우리 안세빈 선생님의 특별 처방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엄마 나랑 같이 돈 갖고 찾기 놀이 해요. 이러한 특별 처방을 내렸군요. 아우, 세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엔 정윤서 선생님 나와볼까요? 네. 정윤서 선생님 어떤 처방을 내렸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황우마마님의 결과를 들고 오셨네요. 네. 네, 특별 처방 한번 들어볼까요? 네. 황후 마마, 엄마 같이 끝말잇기 하고 싶어요. 엄마 끝말잇기 같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건강한 처방을 내리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영미 선생님 나와주세요. 어떤 분의 결과지를 들고 왔나요? 똑똑이님의 스마트폰 일반 사용자 군입니다. 일반 사용자분이시군요.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특별 처방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엄마 보드게임 같이 해요. 이렇게 보드게임 하면서 건강한 취미 가지라고 처방 내려주셨어요. 네, 들어가십시오. 잘하셨습니다. 노아 선생님 나오셔서 결과 발표해 주세요. 자, 노아 선생님은 어떤 처방을 내리셨나요? 대장금님은 스마트폰 일반 사용자 군입니다. 엄마 같이 게임 하고 싶어요. 그래요. 같이 함께 하는 것도 정말 좋은 처방일 것 같아요. 노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와. 와. 오늘 다행히 진단받으신 사용자분들은 일반 사용자분들이었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일반 사용자분들도요, 잠재적 위험을 가진 사용자분들도 있대요. 네. 매일매일 스마트폰만 보시는 분 있죠? 네. 건강한 습관을 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항상 유심히 봐주시고 항상 건강한 습관 가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우리 혹시 아이들의 그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딱 중독이야라고 하기 전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써서 걱정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아이가 무엇을 주로 하는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아이들은 친구들하고 통화하는 거나 뭐 인스턴트 메시징을 쓰는 거나 아니면 문자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 아이들은 친구랑 계속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핸드폰을 쓰지 말고 뭐 친구를 불러서 같이 놀아볼래?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아니면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계속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게임기 같은 걸로 같이 나랑 해볼래? 라고 한다든지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대안적인 활동을 계속 좀 제안을 해주는 네.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핸드폰 이 사용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또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렇죠. 네. 그 21세기 핵심 역량이라고 말하는 교육 쪽에서 이야기하는 21세기면 이런 역량이 있어야 돼라고 하는 것 중에 자기조절 능력이 항상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쓸 때 자기조절 능력, 뭐 내 생활을 내가 관리하는 능력이 네. 강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핸드폰을 아이가 쓸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권해주실 방법이 있으시다면서요? 스마트폰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부모님이 아이하고 노는 것을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네. 다양한 활동으로 함께 놀이를 해주는 것을 일단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초등학생이라면 가족과 함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정하고 지키는 것, 그리고 스마트폰 보관함을 만들어서 부모님 허락하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중독 예방으로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시간을 정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2시간만 써, 뭐 이런 게 되게 비현실적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알려주는 앱이 있어요. 그걸 잠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내가 하루에 얼만큼 뭐를 쓴다가 쭉 나와요. 맞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쓰니까
그럼 2시간만 쓰는 걸로 해볼까? 아니면 3시간만 쓰는 걸로 해볼까? 그러면 훨씬 좀 현실적인 시간 약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 앱은 성인들부터 먼저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신문을 찾아보니까 2살 이상 아이들은 이제 2시간 이내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끔 권장을 해야 한다는 기사를 봤었습니다. 2살 이상의 아이들을 2시간 딱 정해놓고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한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이 도움이 되는 건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분야에서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요. 지금 네. 그 말씀해주신 2시간 이내, 2살 이상은 2시간 이내 네. 그 기사 같은 경우엔 뇌과학을 연구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신 거고 소아과학이나 이런 쪽에서 소아의학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미디어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뭐 2~3살 이상, 2~3살 정도의 아이는 하루에 뭐 몇 분 이렇게 시작해서 30분까지만 늘리고 최대한 2시간 넘지 말아라라는 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재밌는 게임 해볼 거예요. 자, 어떤 게임을 할 거냐면 2명씩 짝을 지어서 팀을 이뤄서 이 스마트폰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임이에요. 먼저 티티야. 내 거야. 우리 엄마 거야. 별팀, 꽃팀 퀴즈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퀴즈. 일 때문에 멀리 출장 간 아빠의 얼굴이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해야 돼요. 네. 우리 꽃팀이 손 들고 이렇게 손 잡고 외쳐줬어요. 전화요. 영상 통화요. 영상 통화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는 것을 한번 보여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상 되고 있어요. 메시지. 되고 있는 앞에 보고. 자, 받을까요? 거 받을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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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촬영 중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따가 만나자. 아, 이따가. 우리 친구 정답. 미션 완료했어요. 자, 다음 퀴즈 들어주세요. 네. 200점 받고 싶다. 가족과 놀이동산에 놀러 갔는데 길을 잃어서 혼자 남겨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간발의 차이로 우리 꽃팀이 먼저. 꽃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위치 알리기. 내 위치 알리기 들어가서 또 여기 사람 2명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내 위치가 전송이 돼요. 그래서 내 위치를 어른이 알 수 있게 되는군요. 네. 저런 그런 앱이 게 있어요? 몰랐어요. 부모님들이 저기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사주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저런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꽃팀 정답입니다. 박수! 우리 꽃팀 100점. 마지막 문제 풀어볼까요? 네. 자, 마지막 퀴즈. 해외에서 표지판 안내 글씨를 읽을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막상막하였어요. 우리 별팀. 사전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쓰면 돼요. 우리 자세히 한번 알려주세요. 여기로 들어가서 사전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원하는 글자를 쳐서 쓰면 돼요. 그렇군요. 자, 우리 별팀도 100점! 와! 자, 우리 친구들 다양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빠르게 문제 해결해봤어요. 그쵸? 네. 자, 이렇게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 우리 생활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미디어가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 화면에서 아이들이 한 활동처럼 스마트폰이 안 좋은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순기능들이 있는지 그리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기능들 궁금합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도 방금 나왔지만 영상 통화가 순기능의 좋은 기능의 예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아이의 하루의 일정을 관리하는 어떠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에 동화 읽기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박사님은 또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되게
클래식한 그 문자 보내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편지 네. 같은 거 쓰는 거 좀 네. 힘들어하고 할 때 네. 문자로 좀 길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보기도 할 수 있고 그 문자에 사진을 첨부를 해서 이미지를 더해서 정보를 전하는 네. 그런 경험을 해볼 수도 있고요. 영상도 요즘 아이들은 좀 찍더라고요. 네. 영상 찍고 공유하고 하는 활동도 할 수 있는데 그때 그냥 무조건 공유한다기보다 네. 이걸 올리면 누가 볼 것 같아? 그리고 이건 누구 보라고 만드는 거야? 이런 거를 좀 물어봐주면 영상을 훨씬 생각을 하고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도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하면서 소통의 시간도 늘려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스마트폰을 각자 하게 되니까 대부분 소통이 단절된다라는 말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문적인 단어로 퍼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네.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퍼빙이라는 말은 폰 더하기 스너빙이라고 해서 핸드폰 네, 핸드폰이 있으면서 남을 좀 무시하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핸드폰을 지금 가지고 있고 내 앞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존재를 그냥 무시하고 핸드폰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많으니까 이제 호주의 맥커리 출판사가 사전을 만들 때 신조어가 하나가 있으면 홍보가 잘 되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이제 퍼빙이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퍼빙을 하지 마세요라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 그 캠페인이 멕시코, 독일, 영국까지 확장이 돼서 네, 좀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던 그런 캠페인입니다. 자,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미디어인 만큼 관련된 리터러시 활동을 더욱 자주 다양하게 해주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만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모님들과 아이들 사이에 가정에서 미디어로 인해 일어나는 갈등을 풀어볼 수 있는 시간, 미디어 리터러시 다이어리입니다. 자, 바로 부모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막내 아들 8살 되는 아이가 형을 따라서 밤늦게까지 게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로 하는 게임에 푹 빠져 있더니 요즘에는 중학생 형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해요. 제가 잔소리하지 않으면 밤 10시가 넘도록 하는데요. 문제는 그만하기로 약속한 10시가 돼도 항상 엄마 잠깐만 하면서 계속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늘어지는데 그때마다 속이 터집니다. 스마트폰을 다시 없앨까 고민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연을 읽는 동안에 빠졌습니다. 자, 한창 커나가야 할 시기라 일찍 자기도 해야 하고 그래야 또 에너지가 생겨서 학교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아이가 생활을 잘 해나갈 텐데요. 자, 어머니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선생님 도움 주세요. 아이들은 자기 조절이 스스로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자기 조절을 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조금 올드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규칙과 약속이 있는 보드게임을 활용을 해서 규칙과 약속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다리는 연습, 그 다음에 다음 순서인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연습해 보는 것을 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드게임을 통해서 규칙과 약속을 한번 지켜보는 우리 어머님의 현명한 방법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미디어 바로보기 프로젝트 좋아요 9번째 시간, 우리들의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생활에 편리한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건강히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저희는 또 다른 미디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미디어를 사용하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